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차 얘기도 아니고요, 시장 동향 분석도 아닙니다. 대신 자동차를 구매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결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결함이나 품질 문제 같은 건 모든 브랜드에 존재하죠.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삼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에서 제로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품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가전제품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택배로 제품이 왔는데 하자가 발견되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공산품들도 불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자동차가 불량이라는 단어에 유독 민감한 걸까요? 그리고 왜 소비자들은 유독 크게 항의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다릅니다. 가전제품은 비싸봐야 몇백만원 선이잖아요. 차는 기본 몇천에서 비싸면 억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나 불량이 주행 중에 발견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신차 나오면 바로 사지 말고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사라고요. 왜냐하면 신차에는 새로운 기능과 전자장비가 많이 추가되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운행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연구진이 차마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소비자들이 실제 주행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고요. 신차를 구매한 사람을 베타 테스터라고 조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량 가능성이 많은 차를 알고도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뭐라 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뭐 국산차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국산차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입차가 없죠. 제네시스급이면 모를까 대부분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중요한 건 수입차라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후 처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반대로 신차를 기다렸다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선 이것도 문제죠.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면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고요, 2년 정도 지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잖아요. 이건 그럼 또 기다리라는 소린데 이때부터 2년 정도 더 기다리면 아예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버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실상 그냥 차를 사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차를 사지 말라는 것도 좋고요, 문제를 알리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차를 현명하게 사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던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잘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차를 구매하고 후회하지 않는 방법, 좀 더 나아가서 최대한 베타 테스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을 모두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결함을 피하고 베타 테스터를 무조건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자동차를 살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고 사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할 차를 선택하는 단계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선택한 뒤 구매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차량 선택 단계부터 볼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쓰기가 얼마나 편한가요? 심지어 유튜브 콘텐츠는 진짜 우리나라만큼 잘 만드는 곳도 없죠. 내가 살 차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게 특징이고 어떤 게 아쉬운지 방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동호회에 들어가도 많고요, 스포일러 같은 좋은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는 신차 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차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보가 취합됐으면 두 번째로 시승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동차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마다 차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이건 결국 많이 찾아볼수록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면 이 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됐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시승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시승까지 직접 해보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혜택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시장에서 시승하는 게 다 공짜죠. 심지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줍니다. 해외 나가보면 돈을 내야 시승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잘 이용하자는 거죠. 이미 정보를 찾아보고 시승기를 보면서 차의 특징을 많이 파악한 상태일 거고, 이 정도면 내가 중심적으로 봐야겠다 싶은 것들도 머릿속에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족감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타봐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느껴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꼭 시승까지 해보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내가 살 차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천만 원짜리 자산을 선택하는 건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내가 살 차를 골랐으면 구매 과정으로 넘어가야죠. 이 구매 과정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전 계약을 가급적 피하자는 겁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계약도 매력적인 구매 방법은 맞습니다. 차를 남들보다 빨리 받을 수도 있고 제조사가 옵션 같은 걸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이벤트를 하면 몇백만 원 정도 이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전 계약은 말 그대로 신차가 나오기도 전에 계약을 해서 생산되자마자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될 시간이 줄어들고 이건 곧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최근에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죠. 현대차가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고객한테 인도하기도 전에 리콜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고객한테 가기 전에 선제 조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늦게 발견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미 고객들이 인도를 받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 이후에 리콜 조치를 했다면 고객들한테까지 리콜이라는 수고가 더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보통 동호회 운영진들은 제조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신차 소식을 빨리 받아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문제를 접하기도 쉬워집니다. 동호회에서는 사전 계약으로 차를 받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차를 빨리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차를 타면서 발견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들이 동호회에 자주 올라오고요.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는 베타 테스터는 정말 많이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호회 활동만 해도 이 차는 걸러야 되겠구나, 이 차는 사도 되겠구나가 충분히 갈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차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아서 동호회 활동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 야, 진짜 이 세상에는 살 차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 활동을 할 때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동호회에 얼마나 많은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은 거고 심지어 제작 결함 수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동호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꼭 동호회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 하나가 나서서 단체 규모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이는 차라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굳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할 필요도 없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신차 검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웬만한 동호회에는 다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신차 검수 리스트를 들고 가능하면 공장에 직접 가서 차를 인수하는 겁니다. 이건 국산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공장에서 인수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 리스트대로 검수를 하다 보면 문제가 몇 가지 발견될 겁니다. 예를 들면 단차가 발견되거나 흠집이 발견되거나 시트가 울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공장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김승현 편집장도 스팅어를 출고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탁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줄이고 발견된 문제도 바로 수정할 수 있고 딜러랑 괜히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수입차는 어떡할까요? 수입차도 방법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집이나 회사로 탁송받지 마시고요. 매장에서 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딜러랑 같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인수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임시 번호판 상태로 차를 먼저 타보는 겁니다. 물론 임시 번호판이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건 맞죠.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임시 번호판과 정식 번호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는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제조사한테 있고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함에 따른 환불이나 교환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에 정식 번호판의 경우는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있는 거죠. 이미 세금 같은 것도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환급 절차도 복잡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조사 입장에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국산차는 임시 번호판 달기가 좀 수월하죠. 수입차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입차도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 딜러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쉽게 해주고요, 어떤 데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산차랑 수입차는 판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산차는 제조사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사원이 차를 파는 구조고요. 수입차는 수입차 제조사에 소속된 딜러사가 따로 있고 이 딜러사에 소속된 영업사원이 차를 파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는 하나의 제조사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만 해도 호우롱, 도이치, 한독, 바바리안 이렇게 나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딜러사마다 판매 규정도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임시 번호판이 의무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상 딜러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혹시나 딜러가 쉽게 달아준다고 하면 임시 번호판부터 먼저 운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틴팅이나 블랙박스는 조금 나중에 시공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임시 번호판 달아주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번호판을 달기 전에 차를 먼저 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차가 들어온 다음에 번호판을 달기까지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때 미리 가서 검수를 하면 되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인수를 안 한다 그러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차량 선택 단계에서는 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고 최대한 많은 채널들의 시승기를 찾아보고 이게 다 됐으면 직접 전시장에 찾아가서 시승을 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내가 살 차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사전계약 구매는 피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문제를 파악할 때는 문제의 규모와 빈도도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신차 검수 리스트를 찾아본 다음에 국산차는 공장에서, 수입차는 전시장에서 직접 검수와 인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임시 번호판 상태로 일주일 정도 먼저 운행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들만 철저히 지키셔도 피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건 베타 테스터를 이 방법들로 피했다면 그걸로 땡큐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동차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불량이 아예 없을 수 없고 이 말은 누군가는 불량이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제조사가 해야 할 일을 왜 소비자들이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땅히 변화를 요구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희망적인 말만 하려면 이 영상도 만들지 않았겠죠. 만들었다 해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모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정치인스러운 언어죠.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함께 노력해봅시다. 함께 대책을 찾고 세상을 바꿔봅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죄다 속뜻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꾸려면 법률상 가능한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따져보고 이걸 모두 충족해야 움직임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시위까지 해요. 그런데 제조사에서 돌아오는 말은 법률상 문제 없다,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만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소비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문제가 닥쳤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주는 건 전쟁하러 나가는데 손에 꽹과리를 쥐어주는 거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레몬법이 말만 레몬법이죠.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레몬법으로 차를 교환받은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레몬법 시행부터 이 첫 번째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2년이나 걸렸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실상 결정권자들이 나서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걸 한없이 작은 개인이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가를 제시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잡은 거고요. 물론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요. 주변에 차를 많이 모르는 분들, 그 중에서도 차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한테 공유하면서 조언도 같이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자동차 소비 방법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늘 내용 외에 또 다른 자동차 구매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신차 결함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